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법원 상근조정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법원 일을 보다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연말 연초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연달아 2개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담이나 조정을 하다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고 객관적인 3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소 과한 청구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소송 절차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누수 분쟁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래층 분이 위층의 누수 문제 때문에 수년간 힘들어 하다가 누수 수리비가 한 300~400만 원 정도 나오는 사건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물론 위자료를 1000만 원 청구하든 1억을 청구하든 법원은 속가에 비례한 인지대를 첨부하면 이 청구액은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서 감정 절차를 진행해 보니 이 하자 보수 수리비가 약 3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 판결에서 위자료가 2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를 기준으로 1000만 원 청구했다가 200만 원이 인용된 거잖아요. 80만 원이 기각된 것인데 운이 없으면 80% 기각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5분의 4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러한 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일부 인용이 되고도 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청구액과 판결 액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판 절차를, 소송 절차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판사들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수많은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들이 기존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어떤 판사는 아마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판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609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부가 좀 더 많은 사건을 담당할 텐데요. 이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이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축적된 판례는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잘 정리된 소장,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잘 첨부돼서 잘 정리된 소장을 본다고 하면 소장만 보더라도 이 판결을 1응, 대략 한 80% 정도의 확률로 판결이 어떻게 선고가 될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건에서 대략 하자 보수 수리비는 500만 원 이하 정도 나올 것이고 위자료는 한 200~3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사건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소장은 소송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이 판사가 그 소장을 처음 보고 그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첫 단추에서 이 원고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너무 과한 청구를 한다면 인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은 이 판단하는 사람,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설득한다는 것이 뭐 말을 잘해서 설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인데요. 그 설득의 첫 번째 기회에 다소 과한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주장에 전체적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과한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심하게 다툽니다. 이 다툼이 심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 판사 입장에서는 그 충분히 다툼이 일어나서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충분한 심리를 하거든요. 이 재판 절차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과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체로 이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객관적인 이 감정을 통해서 얼마의 손해가 났느냐, 수리비가 얼마냐, 이런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감정 절차를 거치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이 재판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피해자가 억울해서 나의 억울한 사연을 다 풀어달라고 해서 청구를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소송 비용 같은 거 상관없다.
단 1원이라도 더 받고 싶다고 하면 길게 힘들게 다투어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변호사들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주장하고 희망하는 액수를 웬만하면 그대로 써주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판결을 기준으로 너무 과한 청구가 있다고 하면 소송 비용 부담이나 심리의 장기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적절한 청구를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물론 원고가 너무 과한 청구를 한다면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수임한 이후에 좀 입장을 바꿔서 많은 과한 주장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저는 대리이니까 그렇게 청구는 하게 되는데 그런 과한 청구로 인해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더 복잡하게 될지는 저는 예상이 되니까요. 저는 강권을 하는 편입니다. 좀 다소 두껍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떤 판결과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적극적 손해나 소극적 손해 산정에 관해서도 비슷하거든요. 이 과한 청구를 하면 객관적인 어떤 감정 절차가 따르고 심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원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제가 그 위자료에 관한 주요한 판례 3가지를 블로그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가장 유명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 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이 특별한 사정과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해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면 이 위자료 청구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고요. 세 번째 판례는 그 연장선에서 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서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민사소송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 간접 사실로도 판사가 적절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간접 사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서도 가능한 한 재산상 손해를 확정해서 청구하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소송을 있거나 하시려는 분들은 나름대로 억울한 사연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판결은 거의 좀 현실적으로 있기 힘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주는 그런 지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아니잖아요. 이 분쟁에서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공사대금 청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1년을 다투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오늘 당장 조정을 해서 그 반액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인 해결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피해자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이 3자의 시각, 이 판단하는 사람의 시각도 한번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